여기 이 개사전은 유학의 백미라고 그래요. 우리 철학의 백미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자의 말씀입니다만은 내용이 참 좋습니다. 어쨌거나 옛날에 주역을 처음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개사전부터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개사전을 통해서 주역의 면모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배우고 나서 다음에 이제 경문을 이렇게 옛날에도 이렇게 들어가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개사전 강의를 통해서 어떤 주역에 관련한 어떤 그런 용어라든가 또 이를 통해서 주역의 기초 과정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그 기간으로 이렇게 삼았으면 합니다. 본래 이게 개사라고 하면은 처음 쓰는데 이 혀설자 쓴 게 좀 그러네. 이렇게 쓰지요? 아마 그냥 간단하게 결국 이게 요 혓바닥 갖고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혀설자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신금은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천간으로 가을, 병정, 무기, 경신 할 때 쓰는 신자예요. 이게 가을철에 신금으로 만물이 다 영락되잖아요. 경금, 경신금으로. 본래 그래서 이 죄인의 그 죄가를 논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헝클어진 실타래예요. 여기 손톱조자 쓰고 요것도 썼지만은 결국에 요게 이게 실사자를 요렇게 저기 꼬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 또우자는 또우자 역시 손이에요. 그러니까 양손으로 헝클어진 실타래를 갖다가 정돈하는 모습을 갖는 글자가 이 사라는 글자예요. 뭐 이후에는 그렇게 이어졌지만은 어쨌거나 이게 멜개자의 말씀사자예요. 그러니까 글로 붙들어 맸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로 붙들어 맸다. 무엇을? 보이지 않는 천지 자연의 도를. 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걸 글로 붙들어 맸다. 글로 표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지 자연의 상을 글로 표현하신 분은 누구냐면 문왕과 주공이에요. 문왕이 괴에다가 글을 붙였고, 그걸 우리는 단이라고 하죠. 단이라고 해요. 주공이 효에다가 효사 글을 붙였어요. 이걸 상이라고 합니다. 코끼리 상자. 그래서 이 단이다라고 하는 이 용어와 요 괴의 기륭을 판단할 단자예요. 상이라고 하는 이 코끼리 상자. 요걸 효사라고 해요. 효사. 요걸 괴사. 요건 문왕이 쓰신 거고, 요건 주공이 쓰셨죠. 문왕의 넷째 아드님 주공.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글은 공자의 말씀이에요. 공자의 말씀. 공자의 말씀도 우리가 개사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역 속에서 공자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공자의 말씀을 성인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경이라고 합니다. 경. 우리가 경이라고 하는데 이 주역에서만큼은 공자의 말씀은 경문이라고 하지 않고 전문이라고 해요. 전. 성경현전. 성인의 말씀을 경이라고 하고 현인의 말씀을 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은 요 명칭은 계사전이라고 해야 옳은 거예요. 계사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표현도 좀 지나치지만 정확한 표현을 하려면은 계사전. 계사전에는 상전과 하전이 있으니까 계사상전 이렇게 계사하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하튼 이 참 계사전의 글 중에 보면은 참 감탄할 만한 글들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글 역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주마 간산식으로 이 글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뜯어봐야 돼요. 자, 여기 계사상전의 맨 첫 구절 역시 하늘천자부터 쓰셨어요. 하늘천자부터.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의요 비고 이진하니 귀천이 우의요 동정유상하니 강유단의요 방이 유취코 물이 군분하니 길흉이 생의요 제천성상코 제지성형하니 변화 현의라. 이게 볼견자를 현이라고 읽어요. 나타날 현. 자,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이런 얘기예요. 천지사에는 그저 한 기운이 유행하는데 여기에 맑은 기운은 위로 뜨고 탁한 기운은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자연히 청탁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청탁이 구분이 돼요. 그래서 맑은 기운을 취한 것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고 탁한 기운을 취한 것을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높고 낮음으로써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을 주역에서는 뭘로 표현하느냐? 건곤이라는 용어로 표현해요.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늘이라는 것과 우리가 이 하늘을 주역에서는 건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건 뭔 차이일까? 왜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건이라고 했을까요? 뭐든지 이름 붙이는 건 그 식상을 보고서 이름 붙이는 법인데 굳이 주역에서 왜 하늘을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건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주역 그동안 공부했으니까 이건 그냥 하늘의 채로서 설명한 거예요. 채로서. 근데 이것은 인간이 쓸 수 있는 건 말하자면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쓸 수 있는 건으로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괘를 건곤둔
건곤, 뭐 진손, 감리, 간태 이 8개의 괴 이름은 사람이 역도를 행하는 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한 겁니다. 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자 천존지비하니 그래서 주역에서는 건과 곤이라는 용어로 정해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건과 곤이라는 용어로 정했다. 그런데 비고이진하니 여기에 낮고 높음으로써 펼쳐졌으니 펼칠 진짜죠. 네. 진설할 진짜예요. 진설할 진. 아니 아까는 높고 낮음을 높은 것부터 얘기하고 낮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낮은 것부터 얘기하고 높은 걸 얘기했어요. 세상은 평등하지가 않죠. 우리 평등이라는 개념, 이 평등이라는 개념을 그 근본을 헤아리지 않고 끝만을 가지런히 맞추는 것을 우리는 보통 평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죠. 산을 산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물을 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산의 실상을 산의 가치와 물의 가치가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실 자연 속에서의 평등은 사실은 불평등한 그 상을 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봐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남자의 어떤 근본 속성이 있고 여자의 근본 속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그 구별하는 그 자체를 놓고서 거기서 평등을 논해야 되는 것이지 숫자적으로 똑같아야 되고, 그냥 모든 면을 획일화시켜서 평등이라는 그런 개념을 얘기해서는 안 되죠. 자, 이게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고 하지만, 근데 이 기가 어느 때가 되면은 천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지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생활적에는 하늘의 이 무형의 기가 모든 걸 만들어내는 원천이 되지만, 그런데 만들어내는 곳은 어디냐면 하늘이 만드는 게 아니라 땅에서 만들어요. 땅에서. 그래서 땅에서 형질을 갖추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아래에서부터 모든 것이 자라기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비고이진의 뜻이에요. 네, 비고이진. 비고이진하니 낮고 높음으로써 베풀어져 있으니 펼쳐져 있으니 그래서 주역에서는 귀와 천이라는 용어로서 자리를 삼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귀천이라는 용어는 주역적 용어예요. 비고는 자연의 상태를 얘기한 것이고 귀천은 주역적 용어입니다. 그럼 우리 주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천건이다 라고 한다면은 무엇가 귀하고 무엇가 천할까? 예를 들어서 오효와 사효와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사회적 지위로서 얘기할 적에 오효와 사효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 오효가 귀하고 사효가 천합니다. 상효와 오효와의 관계를 놓고 보면 상효가 귀하고 오효가 천합니다. 상대적 개념이에요. 절대적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동정 유상하니
동정, 우리 동정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럼 동정의 의미가 뭘까? 동정의 의미가 뭘까? 우리 점례 씨. 움직임. 네? 움직여서 변하는 거. 움직여서 변화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뜻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그치는 것. 이것도 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몸 안에 이 정신이 있는데 이 정신을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이 마음을 고요히 그치게 하려면 눈, 귀, 입을 닫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눈, 귀, 입을 닫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고요히 그쳐집니다. 마음을 움직이려면 눈, 귀, 입을 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동정이라는 이 개념을 마음자리로서 대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의 주체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정이라는 개념을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동하고 정함이 항상함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여기 항상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고전의 이 용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천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도덕경을 나가죠? 도가 도나 비상도다. 상자 써요. 그러면 동양 이 고전에서 말하는 상이라는 개념은 무슨 뜻일까? 물론 불변의 뜻도 돼요. 불변. 근데 상도는 천도, 이 천도에 부합한 걸 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물론 천도는 계속 끊임없이 변화를 하지요. 또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불변할 적에 이것도 상이라는 말을 쓰죠. 항상 상자로서. 그런 말도 하죠. 그러니까 그건 그때그때의 문장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고전의 그 속에는 어떤 이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변천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 와서 과거 옛날의 어떤 개념을 이해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자, 여기 동정유상하니, 동정유상하니라고 하는 요것은 움직이고 가만히 그치고 하는데 상도가 있으니 도리가 있고, 그죠? 꼭 불변의 뜻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을 강과 유라는 용어로서 판단을 삼았다. 이렇게 판단할 딴자죠. 판단할 딴. 동정 유상하니 강유 단의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요걸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정이라는 개념을 낮과 밤으로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낮과 밤으로서도 낮에는 만물이 다 활동을 하지요. 밤에는 만물이 다 가만히 집에 머물고 이걸 동정이라는 개념은 낮을 동이라고 하고 밤을 가만히 그치는 유로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걸 강과 유라는 주역적 용어로서 또한 설명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문장 구조가 어때요? 천지 자연의 모습이 이러하니 주역적으로는 이런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요거 좀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동정 유상하니 강유 단의요.
방이 유취코 물이 군분하니. 자, 우리 여기 이 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방이라는 개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방향의 뜻도 있고 방소의 뜻도 있고, 그죠? 네, 다 포함된 얘기예요. 이게 뭐 하나의 뜻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하는 뜻도 돼요. 이게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하는, 그리고 어느 곳에 처하는 뜻도 되고, 방향, 방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고전을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게 늘 이게 고민이에요. 어찌 보면은. 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될까? 방향, 방소, 방식, 방도. 예? 이 방자가 이게 참. 그러니까 학자마다 설명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방향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이 사람은 방소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 주자 같은 경우는 방향으로서 얘기해요. 마음이 향하는. 내구당은 방소의 사방이라고 하는, 동서남북 사방이라는 방소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요. 네. 자, 그러니까 방이 유취코 물이, 사실은 이게 방이 유취코 이러면 안 돼요. 방은 이류로 취하고, 이렇게. 예. 우리가 써이자가 있을 때는 멋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은 같은 종류로 모이고, 우리가 동양, 서양, 방소로서 얘기한다면 동양은 동양인끼리, 그렇죠? 예. 서양은 서양인끼리 같이 모이잖아요. 그것뿐인가요? 동물들 중에서도 어때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지구로 본다면 5대양 6대주, 그죠? 방소에 따라서 다 풍습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다 그러잖아요. 네. 같이 끼리끼리 모이고, 방은 이류로 취하고 모이고, 물은 이군으로 분하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적에 방, 이류, 취코, 물, 이군, 분하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읽을 적에. 그죠? 물 중에서도 보면은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뭐 동물들 중에서도 뭐 태란 화습이 있고 뭐 다 그렇잖아요. 태생으로 나는 사람, 태생으로 나는 종류도 있고 난생류도 있고, 그죠? 또 습생도 있고 근본 없이 화생하는 무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업식에 의해서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만은 업식 없이 나오는 무리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리중생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또 물대로 무리를 지어서 서로 끼리끼리 나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자면 유유상종하는 거예요. 유유상종. 그런데 여기에서 기륭이 생한다는 얘기예요. 에? 방이 유치코 물이 군분하니. 여기서 그래서 주역에서는 길과 흉이라는 이 글자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길흉이 생의요.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게 저 사람을 보면은 잘 몰라요,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 끼리끼리 논의는 그 무리를 보면 대략 그 사람 성향을 알 수 있고 그 사람 수준을 알 수. 이 수준이라는 얘기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뭐 성인은 뭐 맨 밑에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끼리끼리의 그런 모임, 예를 들어서 사슴이 사람들과 서로 무리를 짓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길도 얻지만 어때요? 그것 때문에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하튼 유유상종하는 가운데에서 길과 흉이 나온다. 예?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생각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길로 가기도 하고 흉으로 가기도 한다. 이거 다 포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제천, 성상코, 제지, 성형하니 하늘에서는 상을 이루고 땅에서는 형기를 이루니 이게 뭔 뜻입니까 이건? 하늘에서는 상을 이룬다. 그 상이 뭐예요? 네? 하늘에서는 일월성신이 펼쳐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일월성신 눈으로 뵈는 것은 쓰면 이렇게 써야지. 인변에다가 써야지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주역에서 말하는 이 코끼리 상자는 뭐예요? 눈에 뵈지 않는 거예요 이건. 눈에 뵈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태극에서 역유 태극하니 희생 양의하고 양의생 사상하고 이거 상자 썼죠. 사상이 생 8꾀다라고 했어요. 8꾀. 8꾀에 와서 비로소 형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어떤 형체, 형질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이 붙는 거예요. 건태, 이진, 손감, 강곤 이렇게 이름이 붙는 거예요. 물이 물로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사상은 뭐냐? 물체로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추상적 개념이에요. 상이라는 개념은. 그러면 우리가 뭐 상형 문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상이라는 그 개념은 뭐냐는 얘기예요. 상. 하늘에는 일월성신이 있는데 이 일월성신이 이게 우주의 어떤 조화와 질서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모든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이렇게 돌고 운행함으로 해서 하늘이 운행함으로 해서 거기서 모든 조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 땅에 조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월 성신의 어떤 조화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 그걸 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눈에 뵈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것이 이제 땅에서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걸 근데 그러한 이치를 왜 상이라고 했을까? 왜 코끼리라는 상자를 썼을까? 이게 코끼리 상자 아니에요? 이건 요즘으로 말하면 코끼리라는 상형 문자예요. 지사 문자가 아니고 상형 문자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글자를 만들었을 당시에는 아마 중국에 코끼리가 없었겠지요. 과거 옛날에는 있었겠지만 그래서 간간히 땅에서 코끼리 뼈도 출토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이쪽 지역에 코끼리가 살았었겠구나 짐작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상이라는 개념은 그런 의미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추상적인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이라고 할 적에는 어떤 조짐, 어떤 이미지, 뭐 이런 개념, 그런 개념으로 상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자는 제천, 성상코, 제지, 성형이라고 하는 이 형자는 고를 견자에 천지인 삼재를 붙인 거예요. 천지인 삼재가 어떤 형상으로 형질로서 갖춰진 거예요. 이건 땅에서 이제 모든 걸
만들어내, 이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게 하니까. 그죠? 그래서 제천 성상코, 땅에서는 제지 성형하니. 그래서 상형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변화현이라고 했어요. 변화현의라. 우리 변화라는 용어, 되게 우리가 이 하루를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고 했죠. 1년도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양과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개 우리가 여기를 시간으로서 또는 달로 정하면 좌우를 기점으로 해서 음양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음양지사로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아니 음양의 어떤 존재로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그려도 될 듯한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시간과 더불어 변화하는 이치를 갖다가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하진 않고, 이건 어느 한 시점에서의 어떤 상태라 할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얘기한 것이고 보여준 것이고, 이건 시간과 더불어 계속 이렇게 변화하는 의미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은 변화라고 하는 이 용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음이 극한 속에서 양이 생할 적에 허에서 실로, 무에서 유로 이렇게 나가는 자리, 어둠 속에서 밝은 곳으로, 요걸 뭐라고 하냐면 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에서 무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실에서 허로 이렇게 나가는 걸 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 노자도 이거 화자를 쓰잖아요. 이렇게 유에서 무로 가는 자다 이거예요. 위에서 무로 가는 자, 그죠? 예를 들어서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고 점점 커지잖아요. 요건 뭐냐면, 요것은 변의 이치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치 안에 있다가 오늘 갑자기 그냥 날개가 쭉 나오고 그냥 날아서 하늘로 가는 거지. 우화등선 하는 거지, 우화등선. 그죠? 그걸 화라고 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였다가 점점 커지면 이게 뭐냐, 변. 그러다가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그건 화역은. 그건 화역은. 자, 그러니까, 자, 제천, 성상코, 제지, 성형하니, 변화현이라. 변화가 여기서 나타난다 한 거예요. 그건 뭐냐? 이게 하늘과 땅이 서로 교류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기운이 서로 승강을 하잖아요. 변화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교류를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래서 변화가 여기서 나타난다. 온갖 형태의 변화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 변화라는 용어 역시 주역적 용어다. 그죠? 주역적 용어다. 하여튼 요지는 뭐냐면, 천지 자연의 상이 이러니까 주역에서도 이런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이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용어를. 자, 그래 시고로 했어요. 시고로. 이러한 고로 했어요. 이 고로라는 이
이 뜻이 뭡니까? 고로. 네? 네, 고로 이게 뭔 뜻이에요? 네? 네, 이러한 고로, 이러한 때문에 바로 원인. 그러니까 이 고로 했을 적에는 앞에 문장을 이어서 또 뒤에 가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라는 글자가 옛 고자에다가 등고를 문방면을 썼어요. 말하자면 옛글이요, 옛글. 예? 옛글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어. 이렇게 우리가 원인의 어떤 뜻으로 이러한 거로 해가지고 이어서 나가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사고가 생겼다, 고인이다, 이건 뭐예요? 이건 이어진 건가? 이건 변고가 생긴 거야. 뭐가 바뀌어진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옛글이라고 하는 거, 왜 그걸 요런 고라는 글자로서 설명하냐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상고 시대에 쓰여진 글이 있지만 이게 시대를 따라서 의미가 바뀌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뜻이 지금도 취할 수 있으면 계승을 하는 것이고, 지금 시대에는 또 다른 용도로 우리가 바꿔서 이해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고라는 글자가 두 가지 뜻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는 앞에 구절, 이렇게 제천성상 제지성행하니 변화가 나타난다, 시고로. 그래서 이 때문에 한 거예요. 이 때문에 강유 상마하고 팔괘 상탕 하야. 강과 유, 아까 동정유상하니 강유단이라고 했잖아요. 동정유상하니 강유단이라. 이 강과 유가 우리 주역에서는, 자, 우리가 음양이라는 용어가 있고 강유라는 용어가 있어요. 음양이라는 용어는 천도를 기준으로 설명한 거예요. 강유는 땅의 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도로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질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음양이라는 용어는 기가 동하냐 그치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강유는 형체가 강하냐 부드럽냐 딱딱하냐 나약하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 같은 경우는, 이 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괴를 통해서 음양을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개 이 괴를 설명할 적에는 강과 유라는 용어로 설명을 해요. 강과 유로. 그런데 이 강과 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로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서 여기서 만상이 생겨나잖아요. 건은 비유를 하자면 앱이고, 고는 비유하자면 어미예요. 건부와 곤모가 서로 교합을 해서 자식이 나와요. 그 교합하는 그 뜻을 뭐라고 썼냐면 상마라고 한 거예요. 마자가 무슨 마자예요? 네? 문지를마. 문지를마. 저기 장 선생님 자식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문지를. 그게 안 되면 안 돼. 그게 상마를 해야 돼. 상마를. 상마를 해야 돼요. 아니, 상마 안고 나온 사람 있나? 예수는 상마 안고 나왔나? 그런가요? 노자도 애비를 몰라요. 노자도 모른다고 해. 그러나 그건 전해진 얘기겠지. 세상에 상마 안고 나온 사람이 있을까? 예?
애비 없는 성스러운 자식인가? 그럴 리가. 그 다음에 그래서 강과 유가 서로 상마해서 팔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팔계가 상탕해서 탕자가 뭐예요? 움직일 탕, 분탕질할 탕자. 그래서 64개가 나오는 거예요. 64개가. 강유 상마하이며 팔괴 상탕하야. 그래서 고지 뇌정하이며, 이 고자가 북두드릴 고자예요. 북두드릴 고자. 북두드릴 고자는 이 악기 이름 주자예요. 이게 악기 이름 주자. 전복자에다가 또 우자를 썼죠. 손으로 자꾸 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리를 내는 것인데, 대개는 우리가 북을 상징하죠. 북두드릴 고 이렇게 하죠. 북은 뭘 보고서 이렇게 북을 만들었냐면, 우레가 땅 속에 있다가 이제 분출을 하면서 소리를 내요. 우 소리를 내요. 그걸 듣고 만물이 이제 깜짝 놀라 소생을 하잖아요. 이게 경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북소리는 만물을 흥기시키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북소리를 들으면 막 신명이 나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깨춤이 들썩들썩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저 군에서 진격을 명할 적에는 이 사람 소리 갖고 진격하라 되겠어요. 이거 그 많은 대중 앞에서, 군사 앞에서 북을 두드리는 거예요. 북을 두드리면 진격하라는 뜻이에요. 쇳소리를 내면은 후퇴하라 이런 얘기예요. 후퇴하라. 후퇴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지 하면은 북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뇌정, 써이자에 뇌정이라는 말 썼죠. 우레레자에 우레정자예요. 우레레자에 우레정자. 근데 여기 같은 우레지만은 우레레자는 큰 소리를 낸 우레, 우레정자는 작은 우레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괴로 말하면 진꾀가 이게 우레레자죠. 진꾀예요. 그럼 이게 우레면 요 뒤집은 간꾀도 우레예요. 이게 이제 주역에서 말하는 종꾀라고 하는 거예요. 종꾀. 그리고 요건 우레레자고 요건 우레정자예요. 예. 그러니까 우레로서, 예? 북돋고 만물을 이제 북돋는 거예요. 흥기시키는 거예요.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거예요. 요 진과 간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윤지 풍우하이며, 윤자가 뭐예요? 윤택할 윤자죠? 불킬 윤자예요. 불킬 윤자. 점점 커지는 거예요. 콩을 물에 불렸더니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네. 이게 뭐로써? 풍으로써. 풍우. 네. 풍은 우리 괴로 말하면 뭡니까? 소원괴. 그죠? 소원괴예요. 아니. 우는 태괴. 우리 자, 감괴도 물이지만, 감괴도 물이지만, 여기 보면은 복의 팔괴 차서도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태극에서 양과 그래서 사상이잖아요. 거기에서 팔괴가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그러면 여기에 건태가 태양체예요. 태양. 같은 부류예요. 예. 그러면 여기 태는 여기 건괴에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귀팔괴에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질로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늘괴에 붙어 있는 태괴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비지. 안 내리면 구름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를 갖다가 우리는 땅에서 모여있는 못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걸. 못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윤지 풍우하고 할 적에, 풍은 손괴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는 태괴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뒤집은 거예요. 손괴를 뒤집으면 태괴가 되죠. 진괴를 뒤집으면 간괴가 되고 이렇게. 이게 종괴라고 하는 거예요. 종괴. 네, 종괴. 자, 그래서 만물이 아까는 고지뇌정은 이제 소생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유운지 풍문은 점점 성장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한 일서하이며, 일월이 운행하이며 일한 일서하야. 해와 달이 운행해서 하루가 생기죠. 일한 일서. 한 번 춥고 한 번 더워서 이건 뭡니까? 1년이 생기는 거예요. 네, 1년이. 그러니까 1월이 운행은 뭐예요? 이게 괴로 말하면은. 날일자는 태양, 이괴. 이괴로 얘기하고. 그렇지. 달은 감괴로서 얘기를 해요. 달은. 그 다음에 일한 일서는 일한 이거 괴로 말하면 이제 뭐 8개에서 6개 빼고 나머지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럼 이제 이 곤괴 걷지. 일하는 곤괴 걷지. 일서는 더울 서자. 곤괴 걷지 뭐. 이건 뭐 얘기 안 해도 여기 계시면 다 지혜로운 분들이라 몰라도 알 수 있지. 그래 8개가 나오죠. 자, 아까는 음양이 대대하는 이치를 설명했어요. 천존, 지비하니, 건곤정의요, 비고, 이진하니, 귀천우요. 이렇게 딱딱 대대로, 상대적으로. 요 상대적인 이치를 논한 게 복귀팔괴예요. 네? 복귀팔괴.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강요, 상마하고 팔괴 상탕하야. 그래가지고 고지, 뇌정, 윤지, 풍무, 뭐 이렇게 이거 뭡니까? 기운이 유행하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건 뭘 얘기하느냐? 문왕팔괴 얘기한 거예요. 문왕팔괴. 자, 지금 계사전 맨 첫 장에 복귀팔괴를 얘기하고 문왕팔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팔괴에 의해서 이 한 권의 책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 한 권의 책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건도 성남하고 곤도 성녀하니, 건의 도가 남자를 이루고 곤의 도는 여자를 이루니, 이건 만물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으로서의 남녀가 아니에요. 만물로서의 남녀야. 암컷, 수컷.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자, 그러니 건지 대시요 곤작 성물이라. 건은 대시를 알고, 대시가 뭡니까? 대시. 이 시자가
계집예면에다가 이게 포태할 때 쓰는 태자 쓴 거예요. 예. 이게 뭐냐? 천기가 땅과 사귄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잉태를 한 거예요. 잉태를. 모든 만물들이 다 땅에서 잉태를 해가지고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 건은 이 바로 만물이 땅에서 잉태가 돼가지고 어떤 형체로서 이제 출산을 하고 밖으로 드러내는 그 이치를 건은 안다 이거예요. 건은 대시를 알고, 예, 알지자. 요걸 주자는 뭐 알지자를 뭐 주장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데 그건 설명이 조금 미진하다는 얘기예요. 두루뭉실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고는 곤작 성물이라. 고는 성물, 물건을 완성시키는 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바로 이게 양지양능설. 에? 양지양능설이 뭡니까? 배우지 않고서 알 수 있는 것, 배우지 않고서 또 능히할 수 있는 것. 아니 맨 처음에 아니 남자가 어떻게 여자하고 교합을 하면은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여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잉태를 해가지고 출산까지 이렇게 어떻게 이게 만들어내냐는 얘기예요. 배우지 않고서도 알 수 있다는 얘기. 배우지 않고서도. 그래서 건은 바로 요 대시를 알고, 고는 성물, 물건을 완성시키는 것을 행하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곤작 성물이라. 잠 쉬었다 하시죠? 네. 질문입니다. 예. 요 앞에, 예. 맨 앞에, 예. 이